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마우스를 올리셨나요?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려고 하셨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 손녀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그때 왜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족 상담사로 일하면서 정확히 3,247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부모들이 실제로는 자기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뭘까요? 이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 좋은 부모야. 난 우리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께 지금부터 실제 상담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성인 남자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친구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셨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의 다음 말이었어요. 저는 40이 넘어서도 혼자 은행 업무 하나 못 봅니다. 혼자 병원에도 못 가요. 회사에서 상사가 저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어머니가 20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문을 잠그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우리 딸은 공주야, 우리 딸은 뭘 해도 최고야라고 하면서 잘못한 건 절대 혼내지 않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한 번 들었는데 그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60대 할아버지가 30대 손자 때문에 오셨는데 그 손자가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손자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줬어요. 용돈도 원하는 만큼 줬고 잘못해도 절대 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제 상담실에는 매일 이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이웃집에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가정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혼자 못해. 우리 애 대신 내가 해주는 게 빨라. 우리 애는 뭘 해도 잘해. 우리 애한테는 좋은 것만 줘야 해. 만약 이런 말들 중에 하나라도 평소에 하고 계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이런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3대, 4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78%나 된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모든 걸 다 정해주고 다 해줬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이들 중 85%가 어려서 과보호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30년간 수많은 가족을 상담해온 제가 목숨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3가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과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자녀가 일어나면 옷을 골라주고, 가방을 챙겨주고, 심지어 신발끈까지 묶어주시나요? 우리 아이가 늦을까봐, 우리 아이가 힘들까봐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대학생인 아들의 과제까지 대신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학점이 나빠질까봐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이 넘어서도 혼자서는 라면 하나 끓일 줄 몰랐습니다. 과보호가 왜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알고 실수해야 조심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해주면 아이는 배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어릴 때 과보호를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 할머니는 손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에도 계속 안고 다니셨어요. 넘어지면 다칠까봐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늦게 걷기 시작했고 지금도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즉시 도와주지 마세요.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해볼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가 옆에 있어줄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칭찬과 허용. 우리 아이는 뭘 해도 최고야.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칭찬해서 키우자는 말이 유행이에요. 물론 칭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칭찬은 독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어머니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와, 정말 잘 그렸다. 피카소보다 잘 그리는구나.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 제 그림이 제일 잘 그린 거죠?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아니야, 더 연습하면 좋겠어 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라고 했다고 해요. 무조건적인 칭찬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뭘 해도 칭찬받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남자아이니까, 원래 그래라며 아이의 잘못을 감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부모는 우리 아이가 먼저 때렸을 리가 없어요. 분명 친구가 먼저 그랬을 거예요 라며 아이를 감쌌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 아이가 먼저 폭력을 사용한 거였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항상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올바른 칭찬과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 숙제를 스스로 다 끝내서 기특하다, 친구를 도와줘서 고맙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왜 잘못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아이의 잘못까지도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과 선택권을 빼앗는 통제.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부모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의 꿈과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야 해, 공무원이 안정적이야, 예술은 돈이 안 되라며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의 미래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가슴 아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그분은 부모님의 강요로 의사가 되었지만 평생 불행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음악으로는 밥 못 먹는다며 의대에 보내셨거든요. 지금 저는 성공한 의사지만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분의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해야 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매일 다그치고 있어요. 통제하는 부모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라며 아이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아이에게 강요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만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게 돼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통제가 심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또한 창의적인 사고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손자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공부는 잘하는데 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힘들게 살까봐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겪는 어려움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만 억지로 걷게 한 길에서 겪는 고통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해 주세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더 자세히 말해볼래?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단 완전히 방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조언해 주세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라고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부모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과보호 대신 지켜보는 사랑을 실천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한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아이가 혼자 학교 준비물을 챙기다가 까먹을까 봐요. 하지만 참고 지켜봤더니 아이가 점점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더 꼼꼼해요. 둘째, 무조건적인 칭찬 대신 진정한 격려를 해주세요. 아이의 노력 과정을 인정해주고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하되 사람 자체를 비난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가 아니라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해주세요. 셋째, 통제 대신 함께 생각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세요. 부모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조언의 형태로 전달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시작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씨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셨대요. 그러자 손자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도 손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70이 넘었는데도 손자 앞에서 사과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손자가 울면서 안아주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관찰하기를 해보세요. 평소 자녀와의 대화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듣기를 연습하세요. 아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라고 물어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에는 기다리기를 실천하세요.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즉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기다려보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주에는 선택권 주기를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뭘 입을래? 간식으로 뭘 먹을까? 같은 간단한 선택부터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본래의 모습이 꽃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당신을 통해 오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되 생각까지 주려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자체가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님, 조부모님들께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